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안 들리는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오늘 역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뭔가 하나라도 좀 더 희망이 되고자, 뭔가 하나라도 말씀드려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방법하고는 뭔가 조금 더 다른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책에서 하나 이제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토플 리스닝 모두 들려야 풀린다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당연히 많이 들리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리스닝하고 담을 쌓고 살았다. 영어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다. 근데 단 몇 개월 내에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시험 점수를 내서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한테 미국에 막 몇 년씩 갔다 또는 어학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과 비교했을 때 결국은 저만큼 뚫어야 너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제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금방 어떻게 저렇게 1년씩 살다 온 사람만큼 듣냐. 그럼 당연히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기 위에도 썼지만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as foreign language인데, 테스트 포인트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답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 문장을 모두 딕테이션 하거나 쉐도잉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모두 이제 적는다는 거죠. 다 적어보고 안 들리는 거는 이제 뚫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 쉐도잉은 따라 말하는 방법이시죠. 안 들리는 문장을 따라 말하면서 익히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 둘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쉐도잉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많이 권장해 드리지는 않고요. 하루에 공부량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뭐 지문 하나 정도만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딕테이션도 나쁜 방법이 아니겠지만, 이제 종종 수준이 올라와서 많은 지문을 소화하셔야 될 때는 딕테이션으로 공부하시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쉐도잉 쪽으로 딕테이션 하시다가 쉐도잉 쪽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어쨌든 either way 어느 쪽으로 하든 간에 다 적어야 되고 다 쉐도잉 따라 말해봐요. 요거 따라 말하시는 분들은요, 막 이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막 입 부르트는 사람이 있어요. 뭐 너무 뭐 하루 6시간씩 쉐도잉 했대, 뭐 따라 말하니까 뭐 막 하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안 들리는 부분은 좀 우리가 뚫어야 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이것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잉글리시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시게 되면 뭐 영어에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럼 영어를 다 뚫는다는 것은 평생 우리가 어떤 일로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데, 테스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선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답은 노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딕테이션이나 쉐도잉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 노가 아니고 어디에 대한 노라고요?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노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문 분석을 쭉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한 5분이 조금 넘어가는 렉처를 들으셨을 때 결국은 문제는 6개가 나와요. 메인 아이디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디테일 문제가 5개가 나오니까 총 6문제가 지문에 나오는데, 결국은 답되는 부분의 줄을 이렇게 친다고 봤을 때 결국은 문제 나오는 부분, 디테일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결국은 5군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포인트 5군데를 들을 수 있도록 연습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부연 설명 부분도 결국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부연 설명이 조금 안 들리더라도 포인트를 잡아서 들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짧은 기간 내에도 공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역시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문 한 개 정도, 2개 정도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그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결국은 시험에서 이런 토픽에서는 뭐만 나와? 뭐만 물어봐? 우리가 자신 있을 때는 경험이 많으면 어때요? 야, 여기서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딱 이런 말을 여러분이 또 자신 있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그죠? 왜냐면 그게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됐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뭐는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경험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알겠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듣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같이 이 화살표가 좀 커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오늘 샘플로 2개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요. 바이올로지 중에서 동물학이 나오는데요.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어댑테이션이에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사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지금 커뮤니케이션 쪽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들으면서 요게 뭐 바이올로지 쪽으로 갈 거면 막 이럴 거예요. 와,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더운 데서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환경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때 동물들이 식물들이 어떻게 적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제 그 랭귀지를 갖고 있는 건 또 사람이지만 동물들도 결국 랭귀지가 아니더라도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은 뭐 있다는 것이죠. 뭐 개들도 그죠? 뭐 barking 막 짖는 방법이 있고 짖어서 소리를 막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렉처를 다 들어볼 건 아니니까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나오면 결국 뭐가 나오는 것이다.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떻게 될까요? 방법과 기능을 물어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유형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유형 들을 때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듣는 것이 또 유리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좀 들으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자.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biology class. 그러니까 이게 biology라고 들으면 이게 중간에 뒤에 어떻게 나갈지는 어댑테이션이 될지 커뮤니케이션 될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들어보면 아, 이게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가는구나, 어댑테이션 쪽으로 가는구나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In other words, they use dance as a form of communication. 여기부터 잠깐 들으면 되는데요. So, how do honeybees communicate? In other words, they use dance as a form of communication. 자, 그러면 허니비 꿀밤 같은 경우 어떻게 댄스 춤을 이용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뭐 예를 들면 그 개나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 신호 왔을 때 오 막 이런 소리를 내 가지고 위험 신호를 이제 보낼 수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거든요. 자. So, how do honeybee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dancing? 자, 결국은 춤을 가지고 어떻게 communicate each other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 이 토픽이 지금 들었을 때 아, 커뮤니케이션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Well, they use something called the waggle dance. 자, 요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무슨 춤을 추는지 무슨 소리를 내는지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waggle dance라고 부른다라고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y shake their bodies from side to side 자 어떻게 되는 거면 shake their body니까 몸을 막 흔드는 거예요. and go in circles like real dancers. 근데 진짜 춤추는 사람처럼 막 몸을 흔드는 거예요. But it's not for artistic purposes. 근데 artistic purpose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예술적인 걸 하려고 추는 건 아니고.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The dance takes on the form of a figure 8. 자, 슬라이드 보라고 했으니까 보면서 하죠, 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보시면서 들으면 스크립 없어도 잘 들을 수 있어요. The dance takes on the form of a figure 8. 자, takes form of figure 8이니까 숫자 8, figure 8의 형태를 취하는 건데 어디가 팔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이제 figure 8이고요. But the bee waggles in this 웨글이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몸을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section where the two circles overlap. 어디서 웨글 한다고 나오죠? 저 그림 보면 이해하는데. But the bee waggles in the section 어느 섹션에서? where the two circles overlap. 자, two circles가 overlap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웨글 하는 거예요. 자, The honeybee waggles its body from side to side 이렇게 움직여. as it moves forward in a straight line. 그러니까 straight line. 이 부분이 straight line이니까 이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Then circles to the right,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흔들고 갔다가 circles right 이렇게 하고요. back to its starting point. 여기 starting point. Waggles ahead again, 자, head again 올라가요. and then circles to the left.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dance pattern is repeated a number of times. 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 먹이를 딱 찾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이제 뭔가 목적이 있겠죠. 자, The foragers, the worker bees 1번. who seek pollen or nectar, 여러분, seek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찾는 거고요. 폴로는 꽃가루, 넥터는 뭡니까? 꿀이에요. 이런 단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the worker bees who seek pollen or nectar search for food. 그래서 걔네들이 먹이를 찾는 거죠. When they find a food source, 자, 지금 뭐 특강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 들려주나? 아니, 그만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이제 끝나고 포인트, 메시지를 전달할게요. such as a blooming flower or 자, when they find a food source, such as a blooming flower or an artificial food source, 자, 어쨌든 막 꽃 피는 데서 소스를 찾았든, 자, they'll fill their honey sac with nectar and 자, fill their honey sac with nectar가 나오는데요. sac은 뭐야? SAC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머니, 낭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허니비에 이제 색이 있으면 fill their honey sac with nectar 꿀로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는 얘기예요. 자, return to the nest and perform this vigorous dance. 그래서 자, But how do bees 그래서 결국은 그 꿀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를 채우고 vigorous dance니까 춤을 격렬하게 춘다. They'll fill their honey sac with nectar and 그죠? return to the nest and perform this vigorous dance.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주머니에다가 꿀을 채워갖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춤을 격렬하게 춘다는 얘기죠.
But how do bees know where to go from just a dance? 자, 춤춰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어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I mean, I can see how the waggle dance can help bees tell each other about a food source. 자, 그러니까 대충 알려주는 건 알겠는데, I can see how the waggle dance waggle dance가 can help bees help the bees tell each other about a food source. 그죠? tell each other about food source니까 먹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주는 걸 알겠는데, 그죠? But it's really hard to believe that they can be that accurate. 자, 그렇게 정확한 거는 좀 믿기가 힘들다. That's a good point. 보세요. Although it may seem like a random dance, 랜덤 댄스를 추는 것 같지만 the waggle dance does give very specific information about distance and direction of the food source. 자,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The waggle dance does give very specific information 자, give very specific information. 정보를 준다. about distance and direction of the food source. 자, food source에서 direction, distance를 준다고 돼 있죠. 자, 그럼 봐요. 문제 뭐 나오는 게 볼게요. What is the purpose of waggle dance가 나왔죠.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뭐라고요? direction하고 distance를 준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부연 설명이 여기서 앞에 나왔어요. 얘네들이 춤을 춰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직접 춤을 추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설명은 다 해서 이해는 여러분이 하셨을 거예요. 그림까지 보여드렸으니까. 근데 지금 딱 들어야 되는 부분이 뭐가 되는 것이죠? 앞에 부연 설명은 사실상 필요가 없고 결국은 waggle dance는 먹이에 대해서 디스턴스하고 디렉션을 준다는 그 문장만이 지금 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걸 포인트를 잡으라고 말씀드리냐면 근데 시험장 가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동물이 나와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듣기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했을 때 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동물이 바뀌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은 다 못 알아듣다 하더라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동물도 결국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warning sign, signal.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려준다든지 뭐 먹이의 방향과 거리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포인트, 어떤 토픽에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기능을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문을 쫙 들었을 때 결국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한두 줄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답되는 부분이 한두 줄 정도가 많고 그 부연 설명이 막 앞에 붙다가 뒤로 가든지 아니면 포인트가 나고 뒤로 부연 설명이 쫙 가든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정신을 막 잃고 있는데 답은 뒤에 한두 줄 나오면서 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나는 어떤 상태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뭐 문제를 연습하실 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많이 들렸건 틀렸든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부연 설명의 포인트가 여기였구나. 이런 건 공부하실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와! 그 다 들어야 돼. 막 계속 들어야 돼. 나는 그렇게 너무 근데 그거 언제 할 거야? 얼마나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막 너무 갑갑한 궁금증에서는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뭐 저도 안 듣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뭐 제가 막 TV에도 나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리스닝이기 때문에 듣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어디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점수를 빨리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귀가 결국은 많이 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점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가 어렵거나 답되는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설명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시험장에서 적용할 것인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답되는 부분은 한두 줄은 좀 쉬워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거지만 꼭 부연 설명에서 굉장히 어렵게 해요. 왜? 부연 설명은 어렵지만 문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출제자들도 부연 설명 어렵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렵게 했을 때 정신을 탁 잃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또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긴 지문 들어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여기서 한 번만 끝내면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키텍처에서도 약간 이름 기원 같은 거 나온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되게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Cape Cod is located in the northeast of the United States. For those of you who 자, 뭐 케이프 코드라는 지명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지명을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명도 다 모르는데요. Cape Cod is located in the northeast of the United States. 자, 그 미국의 그죠? 노스이스트 정도 지역에 있나 봐요. 자.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where Cape Cod actually is, 자, 만약에 케이프 코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it's a peninsula. 반도죠, 반도.
A narrow strip of land. 이런 것도 좀 어려운데요. narrow strip of land. A narrow strip of land 그죠? 얇은 좁은 땅이에요. with three sides touching the water in Massachusetts. 자, 매사추세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뭐 MIT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곳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볼까요? A narrow strip of land 자, narrow strip of land. with three sides touching the 자, three sides가 어떻게 touching. water 이거 되죠? 조금 이해됩니다. in Massachusetts. 근데 이거 들을 때 이해가 되냐? 잘 몰라요. 그거는. 자, Many of the first houses built in the region during the 1600s were built in this particular style. 근데 이 지역에서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많은 집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Many of the first houses built in the region during the 1600s were built 그죠? in this particular style, 자, and the name of the place became the name of the style. 자,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이름이 집의 스타일의 이름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잠깐 볼게요. 자, Anyway, 문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결국은 역시 이것도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 스크립을 봤을 때도 결국은 지역 이름을 쫙 얘기해서 막 위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위치를 막 설명을 해주지만 결국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위치 설명은 별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 스타일의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역시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스타일 이름이 어떻게 붙었는지, 네임 오리진 쪽에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내고 앞에 부연 설명을 1분 이상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포인트는 뭐 디테일을 5개밖에 못 내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 그 뭔가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물론 논리적으로 내용을 채워주긴 하지만 뜬금없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결국은 어떤 것들이 부연 설명 나오고 어떤 게 포인트인지, 이것이 결국은 문제 유형의 핵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문제 유형하면 여러분들이 막 시그널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각 토픽별로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고요. 그러면 보통 한두 줄 되는 부분이 답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부연 설명이 구별이 된다. 그럼 제가 오늘 특강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샘플로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집은 이제 됐고요. 화학에서 이제 석탄이 나오는 거예요. 석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막 갈청탄, 역청탄 막 나와요. 근데 설명이 뭐 갈청탄은 탄소 함유량, 뭐 수소 함유량, 수분 함유량 이런 걸 막 퍼센티지로 얘기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막 거의 잃을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문제를 딱 보니까 결국 뭐가 나왔었냐면 각 석탄을 어떤 용도로 썼는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함유량 몇 프로, 뭐 함유량 몇 프로 막 얘기는 했지만 중간에 그 석탄, 각 다른 종류의 석탄의 용도를 물어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면 막 나열을 하거나 물건을 막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면 결국은 거기서 문제를 세부적으로 뭐가 몇 프로 들어갔니? 라고 물어보기는 좀 힘들어요. 결국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나열하더라도 반드시 용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라는 걸 묻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부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건 또 왜 써놨냐면 막 그 종교적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 그림을 막 렘브란트가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렸는데 장면 자체가 종교적인 부분을 에 있는 내용을 하나를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종교 설명이 빠지고 렉처가 진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막 나열을 하더니 결국은 종교적으로 나열하더니 중간중간에 들리는 그림의 특징 한두 단어, 이것이 정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페인팅 같은 거 들으실 때도 종교적인 설명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내용을 되게 페인팅에서 스페시픽하게 토플에서 잘 물어보지 않아요. 결국은 그냥 주제가 종교적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 얘기가 아무리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어느 부분을 포인트 잡아서 쓴다, 그 사이사이에 잠깐 들리는 그림의 특징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건도 막 설명을, 부연 설명을 많이 하더라도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들어야 되는 거 샘플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은 그러면 각 렉처에서 토픽별로 어떤 포인트들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알아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토픽을 들으실 때 다 들리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분명히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듣기 연습은 문제 유형을 통해서 확실하게 어떤 것들이 문제로 나오는지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가지고 선택적으로 조금 잘 안 들리더라도 뒤에 이거를 들으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극대고, 모두 듣기라는 것과 선택적 듣기는 건 결국 어떤 효율성과 시간 대비에 굉장히 효율성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노트 테이킹 어디를 적을 것이냐.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을 적어야 되겠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다 중요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결국은 노트 테이킹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적다가 답 나올 때 못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략이 있는 토플 리스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전략 있는 토플, 전략 있는 리스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역시 여러분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고민하시고 분석하셔서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이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